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이와 맺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폐기, 그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북한 청년 22살, 23살 청년들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정은의 지시에 그 탈북 청년 2명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강제 북송된 탈북 청년들 북한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었지요. 또한 소외 해안 공무원, 결국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 일당들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 넘긴 USB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5년은 주사파 세력들의 치욕스러운 또한 굴욕적인 종북질, 여적질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국방 전반적으로 다 침몰시켰던 5년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죠. 저는 문재인 구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막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구속 안 시킨 세력들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후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사조합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현재 문재인 BTS 방탄소년단 군면제 약속, 이영후 약속 파기, 북한에 국가 기밀 넘긴 문재인 고발,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BTS 군면제 문재인 약속, 이영후 약속 파기, 유엔 총회 동행 등 군면제 추진하던 문재인의 청와대와 민주당, 대선 다가오자 약속 팽개쳐. 자, BTS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이 BTS 방탄소년단의 방시혁이는 완전히 친문재인 아닙니까? 그동안 문재인이가 정권 5년 동안 BTS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해 처먹었습니까? 거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은 BTS 방탄소년단으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말 그의 재산을 29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8,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내 부자 순위 12위로 재계 순위 2에서 4위 그룹 오너인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보다 앞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시혁의 하이브가 이처럼 거대 기업이 된 것은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 때문. 지금은 대부분 멤버들이 입대 중인 BTS의 전성기 당시 연간 매출은 무려 1조 원을 넘나들었습니다. 최근 방시혁의 하이브는 계열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걸그룹 뉴진스를 크게 성공시킨 뒤 멤버들과 함께 하이브를 빠져나가 새 회사를 만들려는, 즉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이에 맞서 방송 3사 장시간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청순무구함의 상징인 걸그룹 뉴진스의 엄마를 자처하던 민 대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온갖 막말과 욕설이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와 함께 뉴진스의 인기를 집중시키기 위해 자신이 아는 무속인을 통해 BTS가 군대를 가도록 주술 행위까지 했다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이브의 이 같은 행동은 전 세계의 BTS 팬들이 군 입대를 아쉬워하고 있는 것을 민 대표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민 대표 또한 기자회견 내내 뉴진스와 자신의 밀착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시혁과 민희진의 경영권 갈등이 한편으로는 BTS와 뉴진스 팬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하는 충격적인 양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BTS의 군 입대와 이로 인한 활동 중단은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BTS가 전 세계 팬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슈퍼스타인데다가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었던 만큼 방시혁과 하이브 또한 그들의 군 면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BTS의 전성기는 문재인 정권 5년과 겹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를 방문할 때 자주 BTS와 동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는 그와 함께 오는 BTS가 몇 배나 더 큰 화제가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BTS 후광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BTS를 본인의 해외 정치,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한 것입니다. 2021년 9월 유엔을 방문한 당시 문재인은 BTS와 함께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에는 문재인의 프랑스 국빈 방문 기념으로 파리에서 한국, 프랑스 우정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도 문재인은 BTS와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BTS의 이 같은 동행의 배경에는 방시혁 의장이 정치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점과 더불어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행사 의전을 담당했던 탁현민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연예계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문재인으로부터 직접 군 면제를 약속받았다라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BTS 군 면제를 약속한 것입니다. 파리 공연이 있은 뒤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BTS의 군 면제를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BTS 군 면제법으로 불리는 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이 국민의당 소속인 윤상현, 성일정 위원 같은 야당 위원들도 동조했습니다. 소속사인 하이브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이브는 2022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BTS의 그래미상 시상식에 100여 명에 가까운 기자들을 초청해 공짜 취재를 보냈습니다. 1인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일정으로 김영란법 위반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던 문재인의 BTS 군 면제를 막은 것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BTS 군 면제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대선이 임박해지자 20대 젊은 층의 반발을 우려해 입장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민주당 김병기 위원은 BTS 군면제법의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아예 모든 병력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지상과제였던 만큼 20대 표심 앞에 문재인도 민주당도 BTS의 군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자 당시 BTS의 국위 선양 공로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며 군면제 추진에 동참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BTS한테 감지, 덕지할 때는 언제고 대선이 다가오니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을 해 처먹을 대로 처먹었던 문재인이가 대선 때문에 결국은 약속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국가기밀 한강해도 북에 넘긴 문재인 간첩죄 혐의 등 검찰 고발, 구주와 변호사, 북한에 유리한 자료, 형법상 간첩죄 해당. 문재인 등 지난 정권 주요 실세들이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구주와 변호사,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형법 제98조 간첩죄, 제93조 여적죄, 제99조 일반 이적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문재인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경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 수로 조사 해도가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북은 같은 해 11월 공동 수로 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 그 다음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 군사 실무 접촉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측에 국가기밀인 한강 해도를 넘겼습니다. 당시 공개된 해도는 총 3건으로 두 건은 2020년 6월 10일, 나머지 한 건은 같은 해 9월 30일자로 3급 비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해도에는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 해도가 이후 3급 비밀로 지정되며 국가 기밀이 됐고 북한에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도 제작 및 전달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며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또한 넓게 보면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적했다고 볼 수 있어 여적죄 혐의로도 문재인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2022년 5월 이른바 판문점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깡통아재로 불리는, 죄송합니다. 깡통아재로 불리는 분이 있죠. 지금 매일매일 문재인 사주 앞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4월 1일 날 쇼츠 영상입니다. 평산마을 문재인 구속 김정숙 특검 씩씩한 걸음걸이 김정숙 국고 손실죄 특검하라. 지금 이 휘날리는 태극기 성적이 문재인 구속하라.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앞에서 보이는 맞은편이 바로 문재인의 집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무음 처리를 했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군가가 나오고 또 이 가끔씩 그 전에 영상 녹음했던 문재인을 구속하라 하는 이 깡통아재의 그 외침이 들립니다. 여기에 이제 평산마을 경찰조사 재판 외에는 항상 이 자리에서 깡통아재, 여러분 이 노금채 TV에 들어가시면 이 정확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노금채 TV 2에 들어가셔서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 4월 23일 날 올린 건데 평산마을 문재인 처단길. 지금 이분이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재인 사주 앞에서 저렇게 이 문재인을 향한 저주의 막 노래도 나오고 군가도 나오고 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강한 성토도 나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벽 5시에 설치를 해서 오후 4시에 철수, 새벽 5시부터 매일매일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훌륭한 죄송합니다. 저런 훌륭한 애국자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